오늘의 주제는 바로 요겁니다. 과학자의 집. 짠짜란 짠짠. 과학자의 집. 리모컨 좀 치워. 과학자의 집은 이게 되게 특이한 주택이잖아요. 우리가 늘상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른 주택인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이제 제일 크게 다른 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적용해본 패시브. 네, 패시브 인증까지는 아니지만 패시브에 준하는 그게 패시브는 뭔지, 그리고 패시브에 준하는 거랑 인증된 거랑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벌써 그 단계로 바로 들어가나요? 바로. 순서는 상관없어. 네, 어차피 편집하면 되니까. 이게 패시브 인증이라는 거는 이 기준들이 좀 까다롭게 많이 있어서 이게 뭐 공인된 인증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뭐 모모 협회나 하여튼 몇 가지 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민간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을 바탕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지켜야 되는 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근데 그 창호나 이런 기준들이 아직까지 국내 자재상 좀 이제 미적인 거랑 이게 충돌되는 거나 아니면 좀 쓰기 좀 곤란한 자재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테스트 상으로는 이제 패시브 성능이 나오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패시브에 준하는 라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딴 건 다 기준이 되고 이 창호에서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얇은 창호를 쓰고 싶다 보니까 그거를 지키려다 보니까 이제 인증 기준에는 그 창호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걸 쓰다 보니까 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는 기준이 전체 창 중에 일부 창이라는 거죠. 그쵸. 여기 뭐 거실에 보면 거실에 들어간 창이죠. 큰 창 1, 2층에 있는 것과 지하에 있는 제일 큰 창. 그거 때문에 인증 받기는 어려운. 개방감을 위해 포기할 수 없어서. 네. 이거는 패시브 성능이라고 해야 돼. 패시브적인 것과 이제 그 전망과의 그 결정에서 지금 건축주는 개방감을 선택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테스트 상으로는 뭐 기밀성이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뭐죠? 기밀성이랑 단열성 뭐 이런 거는 기준에 다 충족해요. 자재가 안 돼서 그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게 그게 있잖아요. 지금 디자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패시브를 했을 때 가장 크리티컬하게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두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모든 게 다 두꺼워지더라고. 해보니까 막 거의 탱크처럼 단열재도 단면이든 평면이든 자재든 다 두꺼워져. 그렇죠. 모든 게 두꺼워. 서류든 시간이든 서류는 좋은데? 시간이든 돈이든 다 두꺼워지는 거. 맞아, 다 두꺼워져. 근데 지금 창 얘기가 나와서 근데 창도 우리가 그 다른 창들은 다 테두리를 다 숨겼잖아요. 그 마감을 디테일을 잘 풀어서 다 숨겼는데 큰 창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웠고 이제 개구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 또 두꺼워지는 거가 이제 개방성 이런 걸 좀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방성 있게 하기 위해서 딱 그 창을 위해서만 패시브에 인증받는 기준은 못 지켰지 나머지는 다 딴 됐다. 거는 다 네. 지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나는 그게 제일 나는 충격적이었어. 사실 우리가 이거 국내에서 두 번째 사례잖아요. 티푸스? 티푸스는 자재. 이건 강급이 아니니까 뭐 얘기 막 해도 되는구나. 응. 방송도 아니고. 그 열교 차단 트러스. 열교 그쵸. 차단 트러스. 난 그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트러스가 이제 석재를 받치기 위한 하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보통 우리가 그거를 일반 철물을 써서 이렇게 다 잡아내는데 여기는 거기도 단열이 돼 있더라고. 그조차도 그 네. 철물로 그 냉기가 전달된다는 그쵸.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패시브에서 중요한 게 이제 열교를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밀성도 중요하지만 이 열교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진짜 금속 같은 데서 타고 들어오는 그 이제 열이나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가 이제 골조에 닿여서 골조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건물에 뭐 습기가 더 차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제 잘 미실하게 또 차단을 시키는 게 중요해서 근데 뭐
이게 뭐 자재라는 게 이게 벽돌이 되든 석재가 되든 연결하려면 골조랑 연결을 다 시켜야 되는데 그쵸. 그 연결하기 위한 게 보통 금속으로 돼 있고 금속은 취약하죠. 열을 쉽게 전달하는. 쉽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차단을 하기 위해 개발된 자재가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또 다 근데 만들었죠. 재밌는 거는 티푸스 그 트러스 자체도 금속은 맞잖아. 금속인데 그 금속 중에 그 열 전도율이 낮은 알루미늄을 합금이 이용하고 그거를 또 부분 단열재를 넣고 네, 사진은 첨가할 거예요. 네. 이렇게 연결되는 고리를 또 최소한 시켜서 이렇게 뭐 개발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특수 자재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것도 있잖아요. 외단 연로다 그랬기 때문에 더 그쵸. 그게 제일 효과적인 패시브에서 제한하는 단열 차단이다. 왜냐면 코트를 안쪽에다 이렇게 입는 게 더 열기를 최대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래서 그 사진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집이 약간 땅땅 약간 탱크 같은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을 중심에서 되게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뭐 우리가 석재를 사용하기도 해서 그 석재의 무거움 그런 걸 주기도 했고 근데 그나마 우리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붕 같은 거에다가는 또 디테일을 풀어서 그 두꺼워지는 거를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서 얇게 만들어주는 행위라던가 이런 걸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한테 좀 크게 와닿았던 게 그거잖아요. 원래 패시브가 아니었다가 패시브로 된 사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거는 그냥 리니어한 집이었는데 맞아요. 예, 그래서 디테일 기준도 그렇게 우리가 잡아서 맞아요. 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워낙 클라이언트 분이 집에 대한 애정도 넘치시고 관심도 많고 또 이제 이름 그대로 물리학자시니까 그쵸. 갑자기 패시브 주택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가 밝혀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모든 디테일부터 검토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시작된 거잖아 이게. 이게 건축주가 뭐 과학자의 집인 것처럼 과학자다 보니까 그 숫자에 되게 매력을 느끼시는 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뭔가 탁탁탁탁 맞았을 때의 그 쾌감을 되게 느끼시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런 열교라든가 이런 수치적인 것들 수치 진짜. 이런 것들이 모두 탁탁탁탁 맞았을 때 되게 안도하시는 것 같았고 사실 패시브를 처음에 했던 거는 에너지 효율성보다는 그 알러지에 대한 우려, 그 곰팡이 이런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거를 차단하고자 고민하셨던 게 더 우선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우리도 되게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수치와 치수에 이 정도까지 막 깊이 들어갔던 적은 없었고 또 우리가 패시브를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다른 일반적인 주택을 할 때에도 한 번 더 그런 단열성이라든가 이제 뭐 열교나 이런 또 기밀성 이런 거에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나는. 그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수치만 되게 좀 그동안 위주로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 클라이언트는 진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네, 그쵸. 결과값이나 딱 뭐 이런 상황에 대한 수치들 같은 거를 본인이 직접 뭐 사례도 보여주시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품 정보도 그런 수치로 공유를 하니까 되게 우리한테는 큰 충격? 도움이 됐지. 우리도 공부 많이 됐어요 이걸로. 이 중에 패시브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래서 감상평 한번. 공부는 끝이 없다. 해도 끝이 없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나는 그거를 박사님과의 대화 어땠어? 박사를 넘어 교수님이시다. 진짜 그러네. 박사님 교수님이시지. 나는 그거를 최수정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우리 중에 숫자에 제일 강한 사람이 그 부분을 맡아줘서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뭐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진짜 재밌었고 이거는. 맞아. 재밌었어, 유리 씨. 그랬나요?
재밌었고 그리고 진짜 많이 도움됐어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늘 그냥 이제 경험치상 우리가 맨날 현장에서 경험치상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좀 반성도 많이 했죠. 경험치상 우리 맨날 설계하는 게 많잖아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진짜 경험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다시금 그런 걸 좀 생각 많이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진짜 말 맞다나 이제 최근에 하는 설계들 보면 그 기준을 다 못 지키더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이 약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도움됐죠. 뭐 우리도 더 성장했죠. 내부적인 스킬이 많이 는 거 같아 덕분에. 그러니까 아까 조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물론 그 자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결국에는 그 자재를 갖고 와서 시공성이잖아. 되게 밀실하게 시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리나 이런 걸 우리가 겪으면서 조금 더 이제 더 신경 쓰고 우리가 놓치지 않을 부분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 더 우리가 이거 뭐 잡지 기술 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더 좋은 집이라는 워딩을 좀 쓰잖아요. 일부러. 그것도 참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집의 의견이 모두에게 다르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완성도 뭐 다양한 완성도가 있지만 집의 그 기능이라던가 이 순수 물리학적인 뭔가 어떤 그쪽 인면에서 완성도를 우리가 한층 올릴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뭐 이게 누구 눈에는 사실 보이는 부분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쵸, 쉽게 네네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업무만 두꺼워졌고 누가 보기엔 이제 미적인 거는 솔직히 이렇게 뭐 별 다른 게 없는데, 그죠. 예, 어떻게 보면 그 속 내실이 단단하다 그런 게 좀 집이든 사람이든 내실이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주택이니까 또 맞아.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기후에 알잖아요. 폭염과 한파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국가에서 그러니까요. 또 집집마다 또 요새 뭐 또 특히나 이런 약간 요즘에 뭐 순살자이, 뭐 물갈비자이, 뭐 곰팡이 새로 집에 들어가도 곰팡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한참 뉴스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이렇게 완성도 있는 집을 더 만들어 볼 수 있었다는 건 되게 좋은 기회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음 패시브 주택은 누가 하실 건가요? 그거는 이수정이 한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주택은 좀 특이하다? 특이하죠. 특이한데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있는 그런 케이스의 대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도로가 지하층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저코제도 같은 케이스였는데 1층이 아니라 지하층인 게 우리나라에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 보니까. 약간 그 당시 부자들이 사는 동네 어떤 유형? 그러니까 차가 일단 많기도 많았고 그들이 이제 지하층에 차를 대놓고 말대로 새로운 레벨을 만들어서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방식이잖아요. 기생충. 네,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 옛날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약간 부자들의 어떤 기본 구성이었나 봐. 단면적으로. 뭐 그런 것도 있었거냐. 그러니까 단독 주택이 그런 경우가 많았거니와 이제 이건 개발 논리상 이제 이건 결론적으로 여기도 이제 택지 개발했는 건데 우리나라 땅이 거의 다 약간의 다 경사는 있잖아요. 그쵸, 네. 경사가 있는데 경사를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이제 이 옹벽을 둘러놓으면 지하층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연장상. 지구 단위를 그러니까 토지 개발할 때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건폐율 그 용적률이 안 들어가는 지하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차장은 당연히 지하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 메리트를 느끼니까 개발업자들이 이제 옹벽을 둘러버려서 이게 지하다 이렇게 다 조금의 경사만 있어도 그걸 다 지하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여기도 그랬었죠. 뒷땅도 보면 그 지하가 될 만한 경사가 아니에요, 솔직히. 이 땅은 그럴 만한 건데 뒷 땅은 안 그런데. 그치. 근데도 그렇게 다 그렇게 만들어서 개발. 선포를 하더라고. 참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되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가. 또 그쪽으로 빠지면 한도 끝도 없어 얘기가. 그러니까 참 재밌다.
그래서 지하층이 스트릿 레벨이 있기 때문에 지하층이지만 햇빛도 들어오고 이게 환기도 잘 되는 그런 걸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되는 그런 재밌는 구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하 할 때 거의 필수잖아요. 이 썬큰 공간은. 그 썬큰 공간이 있음으로써 거기를 지하를 되게 생활 공간으로 쉽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그게 나는 또 왜 재밌었냐면 중요했던 게 뭐 다른 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3세대가 사는 집이잖아요. 그 3세대 뭐 3세대지만 두 가구죠. 가구로는 두 가구가 들어가야 됐는데 이 주택이 규모는 총 100평 정도지만 두 가구가 들어가기 위해서 각 집마다 방도 들어가야 되고 거실도 들어가고 주방도 들어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이 다 다른 집이었고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이 세 개 층 그래서 지하 공간이 이 가족들의 공용 공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공용 공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큰 거실인데 그거를 지하로 늘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대지의 특성과 우리가 썬큰 공간 그런 걸 마련해 줬기 때문에 그걸 넓게 공용 공간으로 쓸 수 있었고 그 썬큰이 또 하나의 그런 마당이 되어서 이게 충분히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되게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되게 특징적인 주택의 되게 특징적인 그런 레이아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또 이 집 주변들은 썬큰은 또 이용을 잘 안 했더라고. 그때 우리 보면은 그랬나? 네. 다 거의 다 창고로 아예 참고로 네, 그냥 주차장 그리고 아래 지하층은 다 창고. 그거는 근데 뭐 특징적으로 그냥 썬큰이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집들에서는 썬큰을 곧잘 지하를 쓰는데 사실 요런 대지에서는 썬큰을 하기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선택 안 하시죠. 보통 썬큰을 하면 그 공간은 실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실내 공간을 더 넓게 만들고 그냥 창고를 이용하던가 하는데 여기는 이제 실내 공간 중에 지하를 이제 늘 쓸 수 있는 거실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썬큰도 넣고 거기다가 이제 햇빛을 충분히 들일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한 게 있었죠. 근데 사실 이 썬큰이 되게 큰 편도 아닌데 물론 이전에 뭐 근생들을 하면서 뭐 최소화된 썬큰들을 보긴 봤지만 그래도 주택에 이제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공간을 넣으면서도 아 역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썬큰은 지하 공간에는 거의 필수이지 않을까. 나는 창고로 써도 썬큰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물건들이 거기 저장하는 물건들이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어쨌든 환기는 중요한 거니까. 네, 그죠. 햇빛도 뭐 아예 뭐 햇빛을 피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건축주의 니즈가 기억이 나세요? 건축주 니즈요? 이 수치적인 거 말고 이 좀 프로그램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는 그 나는 우선- 하나 확실히 기억나지. 당구장. 당구장. 그때까지는 아무도 몰랐지 우리는. 여기 당구장 네 넣어드리면 되죠 하고 이제 하는데 자꾸만 어디선가 면적상 걸리적거리는 게 있는 거야 자꾸. 당구장이 그렇게 당구대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 그렇죠. 당구대가 큰 것도 당구대가 큰 건데 당구를 치기 위한 행동 범위까지 계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당구대가 커서 사실 가족분들이 하나씩 원하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께서는 진짜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당구장.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딱 얘기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셔서 네. 오케이 뭐 문제 그거는 없다. 무조건 드릴 수 있겠는데 마지막에 준공된 다음에 최후의 승자는 근데 당구 되게 열심히 치신다고. 그래서 아니 근데 예. 그때 같이 안 갔나? 나 그때 한번 못 갔어. 갔는데 진짜 네, 그때 못 갔어. 치시고 계셔. 마치 뭐 촬영을 준비하신 것처럼 내가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때 그거를 네. 초크치를 하고 계시더라고. 늘 많이 이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네.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집마다 뭐 보통 대문 열고 뭐 정원을 거쳐거나 뭐 그 들어오는 진입 그게 있는데 딱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공용 공간에 이렇게 당구장이 있으니까 조금 더 좀 편안한 느낌? 그러니까 손님이 가도 여기는 약간 뭐 제일 먼저 주방이 보인다거나 뭐 사실 그렇게 우리가 설계는 안 하지만 침실이 보인다거나 이러면 되게 불편하잖아. 근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거실이라고 해도 모두가 쓰는 공용 공간이 이제
딱 집에 진입해서 있으니까 집 자체가 되게 편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게 각 가정의 거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모두의. 완전 퍼블릭의 거실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좀 좋은 것 같아. 진입하면 그 좁은 통로를 지나서 썬크를 딱 갔다가 바로 당구장이 보이는 그쪽으로. 또 이게 그 건축주의 그 요구 조건 중에 내가 기억에 나는 건 그게 있었어요. 함께 또 따로. 그 말이 맞나 지금? 그러니까 한 가족들이니까 함께는 지내지만 두 가구이기 때문에 분리되고 싶을 때는 또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요구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최 소장이 다시 한번 말할 수 있겠나요? 나 여기는 이제 그 편의상 할머니 할아버지와 세대와 이제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가 아니 아빠 엄마 건축주 부부 그리고 딸이 사는 집인데 이제 건축주 부부랑 딸이랑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랑 이제 따로 살다가 이제 합치게 되는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이제 원래 따로 살다 보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 그러니까 늘 평상시 때는 따로 이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었고 그거를 이제 지켜주기 위한 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실도 따로 돼야 되고 주방도 따로 돼야 되고 뭐 그렇게 돼 있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편하게 또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같이 필요했었던 거 요구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층으로 딱 깨끗하게 분리를 시켜놓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 몇 개만 닫으면 그냥 따로따로 공간을 쓸 수 있게 그리고 심지어 현관도 2개로 돼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마주치지 않고 그냥 출퇴근을 할 수 있는 또 되는 그렇게 다 동선도 정말 사이 좋은 가족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그죠? 뭐 굳이 싸우자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이게 왜 그렇잖아요. 경우에 피난의 용이어도. 그래서 현관도 2개, 이제 거실도 2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생활 환경을 잘 반영시켜서 그렇게 이제 건축주 니즈가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 집을 이제 뭐 다른 분들이 궁금하셔서 이제 막상 딱 보면은 100평이라고 하니까 되게 크게 여기는 건데 이제 결론적으로 두 집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막상 그렇게 크진 않은 거지 공간들이 다. 공용까지 하니까 결국 3등분 된 거잖아요. 100평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평면 이제 니즈를 반영해서 평면할 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평면과 그리고 엄마 아빠 평면을 이제 봤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의 평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에 좀 사시다 보니까 평면 스케일이나 어떤 구성 자체도 좀 그쪽을 많이 원하셨고 그리고 그 과학자의 부부 두 분께서는 이제 그 유학생활 하시면서 파리에서 이제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나 어떤 가구 스케일이나 어떤 조도 거기다 플러스 알파는 이번 집에서는 원했던 거는 그거죠. 그 아까 그 IoT를 이용한 환기 시설이나 그런 시스템을 여기에 이제 적용한 거니까 같은 덩어리 안에 이제 전혀 다른 두 평면이 존재하는 거죠. 화장실도 하나는 건식과 습식 이거 이런 거. 세대 간의 니즈나 이런 게 좀 다르게 돼 있는 게 이제 따로 또 같이 뭐 이렇게 우리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식의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뭐 다세대 주택 어떻게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밑에 막 상가 있고 1층, 2층 있고 여기 코어가 엘리베이터만 있으면은. 그쵸.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이런 다세대랑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예. 그러니까 코어가 또 실내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왜 대학생 때 건축가에서 꼭 진짜 베스트 프렌드랑 나중에 우리 같이 이렇게 집 짓고 살면 재밌겠다 이런 얘기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집이라면은 뭐 팀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 팀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지고 하면은 일단은 그럼 부동산 따지고 말씀을 이제 그런 계산하긴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는 되게 뭔가 이 집이 나는 계속 재밌는 거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진짜 좋은 집이라는 단어가 되게 나는 잘 어울리는 그런 주택이라고 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통 주택을 지면은 주택의 메리트가 진짜 좀 개성 있는 평면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우리가 공간에서 느껴지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복층 공간을 거실에 크게 둔다거나, 어떤 사람은 뭐 화장실을 엄청 크게, 욕실을 마스터를 크게 구성한다거나, 어떤 사람은 다 외부에 모든 게 접하는데, 이 집은 그냥 이 덩어리 안에서 이제 평면도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고, 그냥 막 뭔가 특출나은 거는 없지만 되게 말대로 합리적이고 생활하기 편해. 그러니까 뭐 옷을 다 벗고 돌아다녀도 상관없는 평면이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그냥 적정하게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집은 나는 그거 이제 최수장의 취향이 반영된 부분인 것 같은데 오래 갈 집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재료도 되게 튼튼한 재료만 썼잖아. 석재, 철재. 그게 되게 오래 가기에 되게 좋은 재료잖아요. 그래서 되게 진짜 여러모로 이거는 뭐 디자인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 그렇고 뭐 취향이다 아니다 할 수 있지만, 이게 좋은 집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나는 되게 좋은 집이다라고 자신 있게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택이에요. 이거는. 그럼 아쉬운 점이 뭐가 있어? 아쉬운 점? 나는 하나 있어요.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난 이 앞에 주차장 부분. 난 그게 조금 아쉬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뭐. 그렇죠. 예. 근데 나는 그게 열려 있었다면 이 집이 좋은 집과는 멀어졌을 수도 있어.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도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기에 더 좋은 기능을 하는데, 그게 열려 있어야 그 비율이나 볼륨이나 또 디자인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그 안에 기둥 하나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조금 더 내 욕심에는 그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나는.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처음에 설계했던 내용은 열려 있고, 그리고서 기둥이랑 그 내부 공간도 되게 신경을 썼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문이 생긴 거가 있죠. 그 문으로 인해서 더 좋아졌다. 좋은 집으로 수입에는 좋다. 수입에는 훨씬 좋아졌다. 다른 거 아쉬운 점 없어요? 아쉬운 점? 아쉬운 점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그런 이제 시공 이게 그런 거 있어요. 패시브가 이론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탄탄하게 당연히 베이스가 될 수 있는데, 현실 가능한 거가 또 이제 제한들이 있거든요. 제약들이. 그런 거는 이제 눈에 보이면서도 그거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싶은 것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시공적으로. 되게 현장에서 시공에 관련된 그게 뭐 거의 뭐 90% 이상은 그래도 계획대로 했지만 또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걸 계속 감내했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죠. 그거까지 했으면. 그리고 뭐 좀 더 이게 우리나라 한계일 수도 있죠. 해외에 다 있는 자재인데 우리나라에는 못 써서 쓸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것들. 뭐 이건 관리 문제이긴 한데 조경이 내가 생각했던 이제 조경을 건축주는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 조경 설계에서 잘 해주셨는데 개인 취향에서는 좀 더 이 부분이 좀 풍성해져가지고 이제 여기를 좀 안고 있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쪽이 시각적으로 다 터져 있으니까 그런 좀 떠안는 단독주택만의 느낌이 많이 좀 약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 조경도 이렇게 된 이유가 또 있죠. 그것도 너무 합리적이고 수치적으로 완벽한, 그게 바로 알러지에 관한 그런 알러지에 너무 많은 걸 어떻게 쓰면 되고 그 계절마다 뭐가 어떻게 피고, 이게 그러니까 정말 모든 이유가 너무 수치학적으로라던가 이런 게 너무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반박 불가지. 반박 불가지. 예. 그리고 그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더 좋은 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 반박할 이유도 없는 거고. 예. 다 이유가 있는 건물이죠. 그죠. 뭐 행위 자체가 다 이유가 있다. 모든 게 사실 우리가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 그냥 싫은 것도 있고, 뭐 우리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그건 그냥 싫은 것도 있고, 뭐 되게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러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유가 있다. 했던 것도 모두가 이유가 있고 안 했던 것도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이유가 되게 많은 집이야. 근거가 타당한 집. 논문 같은 거야 이거. 논문 같은 집? 논문 같은 집이야 이거. 바꿀 걸 그랬다. 논문의 집으로. 논문 같은 집.
아, 너무 재밌어. 난 너무 좋아해. 나는 이거 진짜 여러 의미로. 썸네일 제목 생겼네. 논문 같은 집. 같은 집.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좋은 집. 아, 논문 같은 집. 논문 같은 집. 이거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얼마 10월 달인가요? 10월에 오픈하우스 할 테니까 10월? 10월인가? 9월 아니에요? 10월이죠. 10월 20일라고 21일에서 아, 4일 걸요 아마. 날짜는 아직 미정이고. 우리 오픈하우스에서 안 불러줘서 자체적으로 오픈하우스를 했었는데 드디어. 네, 드디어 오픈하우스 서울에서 집을 공개해 주기로 해가지고 건축주도 흔쾌히 어, 또 해주신다고 하셔서 아마 신청하시면 10월 말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도 거기 있을 거고 그렇죠. 이 집을 직접 한번 볼 수 있는. 나는 그래서 딱 들어오시면 그 큐대 초코치라고 쓰려고. 나는 참이슬 저장은 2층에서 참이슬 이렇게. 참이슬에 테이블에 있고 그럼 나는 그 따님처럼 다락 위에서 내고 가지고 놀고 있으면 되고.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오시는 분들은 뵙는 걸로.